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일본이 미국의 9회 또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나라와 대결을 하게 되고 아마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는 그런 게임이 아닐까 보입니다. 우리도 뭐 도미니카에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만은 어제 일본도 미국에게 아주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내일 벌어지는 한일전은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내일 벌어지는 한일전은 일본은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나갑니다. 자, 야마모토 요시노부는 현재 일본에서 가장 좋은 공을 던지는 투수입니다. 그래서 후쿠시마에서 했던 개막전 게임 도미니카전에 나와서 정말 좋은 피칭을 했죠. 그런 가운데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내일 게임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과연 이 선수를 어느 정도 공략할 것인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에 관한 얘기는 또 잠시 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내일 벌어지는 게임은 고영표가 선발로 나갑니다. 자, 고영표가 나가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자완을 내보내면 좋겠지만은 자완 선발이 좀 쉽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는 이효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게임을 선발로 나가면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죠. 지난번 등판에서도 이효리가 나중에는 잘 던졌습니다. 첫 두 타자에게는 상당한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너무 어린 젊은 선수에게 큰 부담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아마 구원 쪽으로 이제 이효리라든지 김진욱이라든지 또 노련한 차우차는 뭐 거의 원포인트로 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문제는 선발 싸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가장 좋은 공을 던지는 선수니까 과연 이 선수를 어느 정도 공략을 할지가 중요한데, 제가 이제 국내에서도 물론 좀 챙겨봤고 또 이곳에 와서 던지는 걸 봤습니다만은 정말로 좋은 공을 던집니다. 이 좌우 타자에 관계없이 스플리트를 정말 잘 던지고 커브볼을 잘 던진다. 이 스플리트는 거의 결정적인데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 피장타율이 1할 미만입니다. 우타자 상대도 1할 5푼 미만입니다. 이거는 뭐 대단한 수치죠. 거기다가 지금 땅볼 구사율이 56%가 됩니다. 그 일본 선수들이 이제 그 제구력에서 성교함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줄곧 잘 던집니다만은 3볼 2 스트라이크에서도 스플리트를 던지면서 스트라이크를 잡아낸다 할 정도로 좋은 투수입니다. 제가 이 기록을 보니까 좌타자 상대로 스플리트의 피안타율이 1할이 안 됩니다. 7푼 7입니다. 커브는 1할 7푼 1입니다. 우타자 상대로는 스플리트가 7푼 7리 그리고 커브가 1할 7푼 1이기 때문에 극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마모토 요시노부를 맞아서는 빠른 볼보다는 구성 비율이 좀 높은 스플리트 커브 이 공을 어떻게 치느냐 하는 게 문제. 물론 좌타자에게 빠른 볼의 구성 비율은 50%입니다. 우타자에게도 50% 던집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보면은 스플리트가 좌타자에게 29%, 커브가 12%, 커트가 7%, 슬라이드 2%입니다. 우타자에게는 스플리트가 29%, 커브가 12%, 커트가 7%, 슬라이드 2%. 그 정도 이제 그 MPB 일본 리그에서 던진 거죠. 근데 이것은 뭐 또 내일 게임 플랜에 의해서 우리도 전력 분석을 많이 하니까 김평우 팀장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변화를 또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이게 놀라운 것이요. 헛스윙률이 좌타자가 스플리트가 38%, 우타자도 거의 38% 되니까 그만큼 스플리트가 좋다. 우리는 흔히 이제 뭐 포크볼로도 많이 합니다. 일본이 포크볼 얘기를 합니다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스플리트 손가락을 벌려서 던지는데 그 유행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죠.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야마모토의 공을 어떻게 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스플리트의 그 존을 벗어나는 공에 좀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타자들이 조금 낮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타격감을 찾고 있는 강백호라든지
이정우라든지 김현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뒷받침이 되면서 의외의 인물들이 좀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박혜민이라든지 지금 오재일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양의지도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이 두 선수가 조금 내일 활약을 해줄지 그 여부에 따라서 득점력이 결정되지 않을까도 보여집니다. 어쨌든 스플리트와 커브볼을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인데 제가 볼 때도 종원에서 오다가 떨어지는 공도 있고 스트라이크 들어오는 볼이 있는데 그걸 뭐 말이 쉬워서 그렇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문제고 7일 만에 등판이니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왔다는 점, 이것은 좀 길게 던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고영표가 나갔는데 고영표가 나가면은 적어도 고영표가 한 3, 4위까지만 어느 정도 잘 던져줘야지만 우리가 승부를 걸어볼 수 있다 할 정도로 고영표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졌습니다. 그 다음은 아마 많은 투수를 동원하면서 투수 교체 타임을 잡으면서 가지 않겠느냐 보인다. 지금 현장에서 본 공은 가장 좋은 공을 던지는 선수는 구원 쪽에서는 조상우입니다. 조상우의 공은 지금 상당히 좋거든요. 뭐 일본전에 어떻게 나가면 어떨지 몰라도 그래서 조상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완의 3명을 요소에 투입을 하는데 경험이 많지 않은 이엘이나 김진욱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차우찬은 원포인트로 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지만 뭐 노련하니까 좀 괜찮다고 봤을 때는 그 외 구원들 고우석이라든지 또 오성환 그들이 또 접전일 경우에는 잘 던져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일로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기면은 바로 결승으로 가고 지면은 또 게임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감독이 막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요약을 해드리면은 야마모토 요시노부 공을 다득점은 쉽지 않다. 그리고 야마모토의 그 스플리트와 커브볼을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 그래서 뭐 한 2점 정도만 뽑아도 괜찮은 점수가 아닐까 이렇게도 예상입니다. 2점 석점만 뽑아도 잘 공략을 한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 반면에 고영표가 선발로 나오고 이어 던지기를 할 때 교체 타이밍을 잡으면서 우리 구원들이 어떤 피칭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부는 가름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중계 방송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만은 이곳 IBC는 글쎄요. 뭐 각 나라가 다 취재 제작에 열중합니다만은 우리도 내일 한일전을 앞두고 상당히 좀 바빠지고 긴장이 많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내일 중계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